이 259페이지입니다. 여러분 빨간 펜 같은 거 빼보시고요. 상큼하게 동그랗게 소리 빡빡빡 쳐보세요. 알았죠? 자, 양가로 1번 누구? 또 나만 텐션이 올라간 거야? 다시 양가로 1번 누구? 지나간 끝에 양가로 1번 개체군 그 다음에 군지 그 다음에 생태계. 오케이. 자, 정리합니다. 259페이지에 생태계 파트가 있습니다. 개체군, 군집, 생태계가 이렇게 있지. 그치? 여기서 중요한 건? 군집. 어우 감사. 군집에다 붙이세요. 우리가 이렇게 해야겠죠? 아름다운의 찐따. 오케이. 아름다운 종, 찐따 종. 그치? 얘네를 합해서 뭐라고 해야게? 군집이라고 해야 된다. 오케이? 그러니까 서로 다른 애들이 모여있을 때 뭐가 된다? 군집이 된다. 오케이? 그리고 나서 생태계가 된다는 거 누가 포함된다는 거? 환경이 포함된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된다. 알았어? 자, 알아야 될 단어는 누구밖에 없다? 군집밖에 없다. 정리해줄게. 자, 다음 양가로 이번 생태계의 구성 요소는 생물적 요인과 비생물적 요인이 있지. 그치? 생물적 요인 위에다가 사자성어 줬습니다. 뭐라고? 상호작용이라고 적용됩니다. 다시 이들은 뭘 한다? 상호작용을 하게 된다. 자, 그리고 비생물적 요인에는 총 몇 가지가 있어요? 5가지가 있습니다. 1번 빛, 두 번째 온도, 그 다음에 물 그리고 토양, 그 다음에 공기. 알았어? 얘들아 반성이랑 주원이 외웠다. 주원이 외웠다. 이게 긴장해 지금. 됐죠? 총 몇 가지? 같은 학교에서 큰일 날 뻔했어. 쟤 지금 등등 막상 쓰고 있어요. 빛, 온도, 물, 토양, 그 다음에 뭐? 공기, 못하죠? 토, 양 이런 거 아니죠? 표현이죠. 그렇죠? 웃겨야 되는 듯 안 웃기네. 혹시 너네 캡틴 플래닛 알아 몰라? 몰라요. 선생님 어렸을 때 그러니까 27살이니까 몇 살 전에? 20년 전이겠네. 20년 전 만화 영화로 닥쳐. 20년 만화 영화로 뭐? 캡틴 플래닛이라는 애가 나왔어. 그게 뭐야? 물의 신, 공기신 뭐 이런 애들이 딱 5개. 알았지? 걔네가 모이면 막 울트라 에너지가 생겨서 악당을 해치하고 감동받아가지고 어머 캡틴 플래닛. 그치? 인터넷 찾아보세요. 캡틴 플래닛. 알았죠? 그럼 내 나이가 나올 거냐? 찾지 마세요. 알았죠? 다시 빛, 온도, 물, 토, 양. 그 다음에 공기가 존재한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 이들을 바로 뭐라고 얘기한다? 환경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케이? 알아야 되는 건 저 아래쪽에 있는 저 50번은 시험에 100% 나옵니다. 네, 장담합니다. 알았죠? 자, 예를 들어서 비옥한 토양에 식물이 잘 자라고 이 문장이 있어. 해석해봐. 토양, 식물, 띠디. 그치? 토양은 뭐야? 비생물적 요인. 오케이? 그 다음에 뭐는? 식물은 뭐가 돼? 생물적 요인이 되겠지. 그치? 뭐 설명하는 거야? 작용 설명한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해했어? 자, 근데 그 아래 뿌리옥 박테리아라는 애가 있을 거야. 걔 좀 이따가 배울 건데 체크해. 뿌리옥 박테리아. 자, 여러분의 화학적 지식을 묻겠습니다. 일단 질소는 안정적이야, 안정적이야, 안정적이야. 아우씨, 지금 세 개는 다 맞췄어. 안정적이야. 반응해 안 해? 반응 안 하지 잘. 반응하려면 뭐가 필요해? 그렇지. 어떻게 봤어? 뿌리옥 박테리아. 속은 누가 필요해? 거금. 더덕이요? 거금. 번개가 필요한 거야. 이해했어? 번개. 저거나 번개. 왜 갑자기 번개지? 야, 질소는 안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반응 잘 안 한단 말이야. 고압에서 반응한단 말이지. 오케이? 그래서 걔를 이온으로 만들려면 누가 필요한 거야? 뿌리옥 박테리아가 필요한 거야. 오케이? 체크해.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알았어? 그리고 공기 중에 있는 질소가 반응하려면 누가 쳐야 돼? 번개 쳐야 된다. 그거. 이거 천둥이구나. 맞지? 번개. 알았죠? 자, 다음 넘어갑시다. 여러분, 우리 수업은 고등학교 2학년 수업입니다. 자, 다음 갑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자, 중요한 거죠. 참고로 저기 한대구하고 양대구는 고1 때 나한테 배웠습니다. 배웠으니까 잘해라. 자, 잘하게 됐을 혼잣말 해. 자, 이런 그래프가 있어요. 그래프가 있는데, 자, 이 그래프에 이제 간단히 누가 중요하겠어? x축과 y축이 중요하겠지. 그치? x축은 뭐야? 원인이야. 그리고 무슨 세기? 빛의 세기가 되는 거야. 알았어? y축은 뭐야? 이렇게 이야기할 거야. 읽어봐. 시작. 광합성량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알았어? 그럼 다시 물어볼게. 자, 만약 그래프가 빰빰빠바빰 이렇게 나와도 치자. 해석해봐. 네, 잘했어요. 자, 니네가 말한 건 알아, 그치? 쟤네가 못 들을 뿐이야. 이거 마이크로가 소리가 들어갔겠어, 그치? 다 대답했다. 자, 그래, 잘했어. 이렇게 기준 설정하는 겁니다. 이해했죠? 선생님 월급 이론이라고 내가 가르쳤지. 내가 1억을 벌어. 1초에. 스케일이네. 자, 그런데 몇 초? 0.1초 만에 9천만 원을 썼어. 더 써야지. 9,900만 원을 썼어. 나 얼마 남았어? 100만 원 남았지. 월급 이론. 끝. 식물이 광합성을 했어. 근데 지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쓴 거야. 그래서 실제 남은 양인 거야. 이해했어? 그럼 정리할게. 얘 뭐고? A고 얘 뭐? B. 얘 뭐야? C라 가정하자. 관계식만 들어 C죠? A는 누구 더하기? B 더하기 뭐가 되겠어? C가 되겠죠. 실제 남은 양이 바로 C가 되겠지. 얘를 바로 순광합성량이라고 하는 거야. 지금 한자 똑바로 하고 있잖아. 중요하니까. 그렇지? 순광합성량. 그럼 이 B는 뭐가 될까? 얘도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자, 정리. 맥락상 생명 가리키면서 내가 되게 중요한 애 하나 있다 그랬어. 뭐라는 애가 있고, 광합성의 반대는 누구라고 내가 생각했냐? 세포 호흡이라고 얘기했지. 그치? 세포가 뭐 한대? 호흡한대. 맞지?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호흡량이 되는 거야. 이해했어? 그럼 식물은 살아가는 거고, 그리고서 뭐 하는 거야? 남은 거지. 즉 누구에다가 대답해봐. 호흡량에다가 뭘 더했을 때? 순광합성량을 더했을 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총광합성량이 되는 거야. 이해했니? 이렇게 끝나지 않죠. 이 그래프는 하나가 더 있어. 어떻게? 이렇게 하나가 더 있는 거야. 그럼 해석해봐. 어떻게 할 거야? 또다시 어디? 기준 설정한 거지.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총광합성량.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순광합성량. 얘는 뭐가 돼? 호흡량이 되지. 그럼 생각해봐. 얘는 총광합성량이 얘보다 훨씬 더 뭐해? 적지. 자, 이 친구 A라 가정하고 이 친구 B라 가정하면 A의 경우에는 뭐가 되는 거야? 음지식물이 되는 거야. 이해했어? 맞지? 그럼 B는 뭐가 되는 거야? 당연히 양지식물이 되겠지. 그럼 그 차이 보일 때 배웠다? 이런 애가 있단 말이지. 띵? 이게 뭐야? 나뭇잎의 두께인데 나뭇잎이 얘는 되게 두꺼워. 누구 때문에? 울타리 조직 때문에 되게 두껍다고. 근데 상대적으로 얘는 뭐야? 이렇게 얇다는 거지. 자, 그림 그린다. 이런 나무가 있어. 얘 누구야? 양지식물이지. 근데 여기 이제 선샤인 이렇게 하고 있어. 햇빛이 휙 온단 말이야. 그럼 거의 대부분 얘가 다 먹겠지. 근데 일부 소실된 양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이거 먹고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하는 애가 누구야? 얘인 거야. 그럼 얘 입장이 돼봐. 어떻게든 먹어야 되겠지. 그럼 뭐를 넓혀야 돼? 나뭇잎을 넓혀야 되는 거야. 그렇지. 나뭇잎 넓혀야 돼. 이해했어? 고로 음지식물의 경우에는 나뭇잎의 뭐가 이렇게 넓이가 되게 넓다라는 거 기억해야 되고, 반면에 뭐가 없으니까 울타리 조직이 없으니까 폭이 뭐야? 두께가 뭐하다? 좁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해야 돼. 됐어? 정리할게. A를 뭐라고 이야기한다? 양지식물. 다른 말로 미안해. A를 음지식물. 다른 말로 음엽식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뭐라고 한다고? 음엽. 그럼 얘는 누가 되겠어? 시작. 양엽이 된다라는 것만 기억하면 되는 거야. 이해가? 이거 왜 배우는 거지? 수능이 나올 건데 왜 배워? 그 때문에 배운 거지. 누가? 비에너지가 누구에게? 식물에게 뭐 했냐? 그렇지, 작용했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되겠죠. 이해했어? 됐냐? 자, 두 번째 케이스야. 얘 누구야? 해수야. 해수. 자, 해수인데 여기가 이제 해수면이면 이 아래 쪽이 바다가 돼. 바다가 되겠지. 그럼 여기 이제 해조류가 이렇게 생긴 말이야. 이 해조류 이름이 율퍼가. 이렇게 외우라 그랬어. 시작. 녹, 갈, 홍 이렇게만 기억하면 돼. 녹조류, 갈조류, 홍조류. 이해했어? 자, 질문. 또 김 무슨 색이야? 김. 또 뭐냐? 한반김? 김. 뭐라고? 미친? 생명이야? 김 무슨 색이야? 초록색? 빨간색이야. 자, 다시. 김 무슨 색이냐고? 김 빨간색. 김 빨간색. 기억해야 돼. 알았지? 미역은 무슨 색이야? 미역은 갈색이야. 멍청이야. 다시. 김은 뭐라고? 김은 빨간색이야. 알았지? 집에 가서 엄마한테 얘기해. 김 빨간색이야. 그러면 엄마가 뭐래 이 자식. 김이 마른 거잖아.
니네가 먹는 거. 알았어? 수분 다 뺀 거지. 그래서 색소 침착돼가지고 검정색으로 보이는 거 뿐이는 거야. 알았어? 김은 무슨 색이야? 빨간색이야. 졸라 중요한 거야. 그럼 초록색에 뭐가 있어? 그렇지. 파래. 이거 파란색. 초록색. 이해했어? 이거 파래. 얘 누구? 미역. 야 누구? 김 기억해야 되는 거야. 이해했지? 이 상태에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색소가 있어. 색소. 자, 얘는 분필 다 끊어져. 자, 얘네는 녹조류지. 녹조류. 얘는 갈조류. 얘는 홍조류라고 하는 거야. 지금 우리는 무엇을 배우고 있어? 조류를 배우고 있는 거야. 조류. 알았지? 제가 좀 터프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상한 사람인데 얘가 끊어진 거예요. 어? 이렇게 깜짝깜짝 놀리고 지랄들이세요 다시. 조류. 알았죠? 얘 뭐야? 녹조류. 얘는 갈조류. 얘는 홍조류. 자 보세요. 녹조류는 이렇게 생긴 거야. 엽록소 뭐가 있다고? 비가 있다고. 녹조류는 뭐가 있다고? 엽록소 비가 있다고. 외우게 해줄게. 읽어봐. 녹조류. 그렇지. 알았어? 자, 두 번째. 갈조류는 씨가 있다고. 읽어봐. 갈조류. 알았지? 좀 당황스럽지? 자, 엽록소 D가 있어. 읽어봐. 홍조류. 알았지? 안 헷갈리겠지? 자, 정리합니다. 식물이니까 죄다 엽록소 누가 존재한다? A가 존재하는 거야. 근데 녹조류는 아무리 봐도 20P. 그렇지. A 더하기 B겠네. 색소 있다는 거 기억해야 돼. 외우기 힘들단 말이야. 자신 있죠? 외우기 하는 거. 네, 됐어요? 한번 들으면 되거든요. 자, 얘는 뭐 있어? A에다가 누구 더하면 되겠어? 또 이게 뭐로 보이냐? 그치? C로 C. 오케이? 그럼 얘는 뭐겠냐? A 더하기 뭐 아무리 봐도 D처럼 보이겠죠. 이해하십니까? 색소 A, B 더하면 뭐가 돼? 녹조류가 되고 대표적인 얘 누구 있어? 파래. 알았지? 이해됐지? 자, 두 번째 A, C 더하면 누가 돼? 갈조류. 미역은 무슨 색? 갈색. 김은 검정색. 알았어? 생명입니다. 닥치고 다니고 있어야 돼요. 됐나? 자, 그럼 자, 질문 갑니다. 지금 우리의 이 칠판은 이 칠판 여기 무슨 색이야? 진짜 생명이냐? 안 보이네. 초록색이잖아. 어? 초록색이지. 얘가 왜 초록색인 거야? 색소를 입혀서 똥 싸. 빛이 반사됐겠지 초록색이. 맞아? 이해했어? 그럼 초록색이 반사됐단 말이지. 그 말은 초록색을 사용한다 사용하지 않는다. 얘 초록색이라고. 초록색 사용하지 않는다고. 얘 빨간색이라니까 빨간색 사용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빨간색 반사했으니까 빨간색이겠지. 이해해? 그래서 기억해야 되는 게 이런 거야. 자, 읽어. 자, 적황청 시작. 누구라고? 적황청. 이게 뭐야? 녹조류는 무슨 색소를 사용해요? 빨간색 사용한다는 거야. 알았어? 자, 홍조류는 무슨 색을 사용해요? 청색을 사용한다는 거야. 이해돼? 그럼 이제 여기서 학교 선생님이 난이도 높이려면 이런 거 가지고 오겠지. 짜라짜라. 이게 뭐야? 파장이겠지. 야, 파장이 길어 짧아? 짧지? 짧은 무슨 색이야? 큰일 났다. 파란색인 거야. 파란색. 네. 알았어? 파장이 길면 무슨 색이 되겠어? 빨간색이 되는 거야. 십자가는 무슨 색이야? 빨간색이지. 왜 십자가 빨간색이야? 머리까지 보이게. 그래, 머리까지 보이게 하려고. 알았어? 근데 그때 수업 시간이겠지. 아니 교회 목사님이 십자가 파란색으로 만들면 이거 무슨 의미야? 근처만 오세요. 이네. 알았어? 그 빨간색으로 만들어야지 멀리 보일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해돼? 그래서 사례 두 개를 이거 반드시 알아야 돼. 이해됐지? 더 중요한 사례가 또 있어요. 자 보세요. 두 번째 케이스야. 읽어봐. 시작. 무슨 시간? 1조 시간에 대해서 기억해야 돼. 하루는 몇 시간이야? 빨리빨리 할게. 24시간이야. 24시간의 반띵은 12시간이겠지, 그치? 맞죠? 그런데 하나는 나아지고 하나는 뭐가 돼? 밤이 된단 말이야. 오케이? 자, 여기는 무조건 누구만 기억한다? 가을만 기억한다. 뭐만 기억한다고? 가을만 기억한다. 하나. 자, 밤이 있는 이 시간이 총 몇 시간? 12시간이래요. 오케이? 얘를 우리 뭐라고? 12시간 리미트를 바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읽어봐. 시작. 한계암권이라고 해. 다시 뭐라고 한다고? 한계암권. 그럼 나 이제 변형할게. 잘 봐. 이렇게 총 24시간이 있는데 이제 밤이 이렇게 돼버렸어. 12시간을 넘어섰지. 계절로 쳐봐. 언제가 돼? 그렇지. 가을이 되겠지. 가을. 우리한테 관심 있는 건 가을밖에 없어. 알았어? 가을.
그럼 가을을 뭐라고 이야기할 거냐는 거야. 봐. 가을이면 낮이 뭐 해져? 짧아지고 밤이 뭐 해지는 거야? 길어지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시작. 단일 식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됐나? 혹은 밤이 길어지니까 뭐라고 해요? 장야 식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알았어? 그러니까 가을 식물 혹은 가을 동생물을 우리는 뭐라고? 단일 혹은 뭐라고 한다? 장야라고 이야기한다고. 이해했니? 그 말은 한 개 한 개 몇 시간을 기준으로 12시간 기준으로 오버됐을 때를 이야기하는 거야. 이해돼? 그럼 이렇게 해야지 드디어 뿌잉뿌잉을 하는 거야. 그리고 뭐? 생식을 하는 거야. 그 생식하는 애들 4마리만 기록하고 있어. 4마리. 몇 마리? 4마리. 첫 번째 동물의 경우에는 무조건 송어하고 노루만 기록해. 누구하고 누구? 송어하고 노루 기록해야 돼. 됐지? 두 번째 가을에 피는 꽃 뭐야? 서울 대부분도 코스모스가 피나? 아스팔트가 배있던데. 자, 코스모스라는 애가 있고 또 뭐 있어? 돌아가셨을 때. 돌아가셨을 때 백합이야? 니네 집은 장미집 상갓집에 장미집? 아이고야 큰일 나겠지. 뭐? 국화. 국화이요. 오케이? 이들이 죄다 언제 생식하는 애들이야? 가을에 생식하는 애들이야. 알았어? 과학자들이 변태란 말이지. 나 보지 마. 나는 그만 됐으니까. 그치? 과학자들이 변태야. 그래서 그러면 이 자식들의 생식을 방해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는 또라이들이 있다. 이해돼?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무슨 짓을 하냐면 이렇게 한 개 한 개 12시간이었지. 근데 여기 이제 밤이 이렇게 오버된 거야. 이렇게 밤이 오버된 거잖지. 이게 다 밤이야. 여기서 이제 무슨 미친 짓을 하냐면 여기서 반짝 뭐를 빛을 쐬는 거야. 그럼 맥스값 12시간이 채워져 안 채워져? 안 채워지지. 그럼 뭐가 일어나지 않아? 생식이 일어나지 않는다. 시험에 나와. 100% 확실해. 이해했지? 이해가냐? 다시 이야기할게. 노루는 몇 시간 자야 돼요? 12시간 자야 된다고. 송어는 몇 시간 자야 된다고? 12시간 이상 자야 된다고. 그래야지 그때부터 뭐 한다고? 생식한다고. 이해해? 우리 딸이 송어 양식장을 하고 있어. 근데 내가 얘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얘 망하게 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 양식장 가서 후리씩 막 붙이고 있는 거지. 야! 송어야 깨라! 어? 얘네 몇 시간 자야 되는데 12시간 안 자니까 생식해 안 해. 안 해서 문 닫는 거죠. 이해했어? 세상은 사악하다는 건 있잖아. 과학을 잘해야 돼. 알았어? 자, 세 번째. 네 번째겠네. 선생님이 매우 자신 있어 하는 그림이죠. 나 이 그림 너무 잘 그린 것 같아. 진짜 너무 잘 그리지 않냐? 이거 뭐야? 사막여우. 그치. 얘네. 그치. 끝났잖아. 알았어? 자, 뭐가 달라? 기. 큐티하잖아. 이게. 그치? 왜 큐티하겠어? 얘는 캐치업 콜드 추우니까 열이 밖으로 나가는 걸 막는 거야. 걔를 뭐라고 해? 야, 우리 항상성 할 때 배웠어. 열이 발산한다고. 시작? 발산량을 하는 거야? 줄이는 거야. 근데 피하 지방을 늘린 거지. 알았어? 설마 엄마가 밥 많이 줬겠냐? 아니잖아. 오케이? 피하 지방을 늘리는 거야. 얘 뭐야? 발. 그치? 생량을 증가시킨다. 오케이? 얘를 뭐라고 한다? 이렇게. 잘난 척 한번 할게. 알렘, 미안해. 그만 법칙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부필이 계속 깨지는 이유는 내가 열정이 있어서가 아니라 조교 선생님이 물을 뿌려놨어요. 미치겠네. 홍수야, 홍수. 다시 알렘과 무슨 법칙? 베르그만 법칙이라고. 말단부 회사에서는 뭐 해야 되고? 작아야 되고. 몸통은 뭐 해줘야 되는데? 커져야 된다라는 거 기억해야지. 알았어? 자,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어요. 자, 맞춰봐. 아씨, 완전 그거 잘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누구야? 그렇지, 나비잖아. 똑바로 이야기해. 타이거 나비. 호랑나비죠, 그치? 호랑나비. 호랑나비는 여름에 날아다니면 새가 막 돌아다닐 거 아니야, 그치? 잡아먹히겠지. 그래서 여름이 되면 야가 훨씬 더 커지는 거야. 그리고 주머니가 저 이렇게 더 두꺼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호랑이가 씨 이렇게 개기는 거지. 이해했어? 그래서 어디 참새가 가다 어이씨 깜짝 놀랐네 하고 날아가는 거. 오케이? 그러니까 봄에는 사이즈가 뭐였다가 작았다가
여름 되면 사이즈가 뭐죠? 커진다라는 거 기억하는 거예요. 오케이?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이 모든 사례가 다 누구에 해당되는 거야? 환경이 어디에게? 생명에게 뭐 하는 과정을 이야기했어? 시작. 작용하는 거죠. 오케이? 네, 내가 예제 해볼게. 이렇게 둘 중에 하나 시험 나와. 이해했지? 얘는 시험 100% 나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해했어? 혹은 이렇게 되기 싫으면 이렇게 사람이 다 섞였죠. 이해가냐? 네, 페이지 몇 페이지의 내용이다? 260페이지 위쪽에 있는 내용인 거죠. 오케이? 그리고 또 하나 여기다 추가 하나 할게. 생명체가 되게 중요한 건 누구야? 물일 거 아니야. 그치? 물 보호해야 된단 말이야. 그럼 물을 보호하려면 자, 내 몸을 비닐로 싸는 거 아니면 껍데기로 씌우는 거야. 이해했어? 자, 다시 너가 바퀴벌레야. 굳이 그럴 필요는 없어. 바퀴벌레인데 내가 얘를 죽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 홍기밥을 씩 뿌려야 될 거 아니야. 그치? 뿌리는데 얘는 죽고 나는 살지. 나만 뿌려도 안 죽지. 더러울 뿐이지. 왜 안 죽어? 몰라? 바퀴벌레는 껍질 있잖아. 키틴질이라고 하는 거야. 이해했어? 그 키틴질이 홍기밥 뿌리면 키틴질이 이렇게 갈라지는 거야. 내장 키워나 죽는 거지. 왜 불쌍하게 쳐다봐? 아니야, 사람이야. 알았어? 근데 나는 키틴이 있어 없어? 없잖아. 마음껏 뿌려라 이 자식아. 기분만 나쁘지. 이해했어? 내 말 이해돼? 그래서 키틴질 하면 뭐? 껍질 생각해야 되는 거고, 배는 하면 뭐 떠올라야 돼? 비닐 떠올라야겠죠. 이해가십니까? 그런 애들이 뭐를 조절한다고? 수분량 조절한다라는 거 기억해야 되고, 저수 조직이라는 거 기억하세요. 저수 조직이 뭘까? 저수지 알아? 저수지가 뭐야? 호수보다 사이즈가 조그만 애들이지, 그치? 저수가 뭐야? 쪽발이 새끼들이 물을 저장한다고 그 모아놓는데, 이렇게 논이랑 밭 사이에 이렇게 가로막아가지고 물 모아놓는 것을 저수지라고 하잖아, 그치? 그걸 바로 뭐라고? 식물이 물을 포함하고 있는 조직을 뭐라고? 저수 조직이라고 해야 되는 거야. 이해했어? 혹은 누구 알아야 돼? 가시 알아야겠지. 가시는 뭐야? 나뭇잎이 굉장히 뭐야? 얇지. 얇다는 건 누구 생각하면 돼? 얘 생각하면 돼. 수분이 잘 날아가겠어, 못 날아가겠어? 못 날아가지. 이해했어? 그래서 물 저장하기 위한 사례 4가지. 첫 번째, 1번 두고 키틴질 기억해야 되고, 두 번째, 비닐 기억해야 되는 거야. 알았어? 세 번째가 뭐였지? 그렇지. 신청을 하는 다시. 그 다음에 그렇지. 저수 조직 이거 기억하시면 돼. 알았어? 양이 많으니까 그냥 하라고 할 때 해. 됐네? 자, 다음 아까 잠깐 이야기했던 건데, 자, 그래프 빨리빨리 볼게. X축이 바로 뭐냐면 시간인 거고, Y축이 개체수인 거야. X축이 뭐라고 했어? 시간, Y축이 개체수라고 얘기했어. 자, 1번. 이렇게 개체수가 증가했어요. 이게 누구야? 이론상 생장 곡선이라고 얘기했어. 두 번째, 이게 뭐가 돼? 실제 생장 곡선이라고 했어. 얘가 되지 않는 건 얘 때문인 거지. 얘가 누구야? 환경 저항이라고 했어. 환경 저항 때문에 너 쉽게 받아들여. 시작. 환경 수용력이라고 얘기했다. 됐니? 이렇게 끝났죠? 자, 다시. 얘는 생존 곡선이고, 얘가 맞아? 맞아? 생장 곡선. 알았어? 그리고 생존 곡선에는 종류가 몇 가지가 있어? 3가지가 있었지. 자, 이렇게 죽는 애 누구였어? 사람. 이렇게 죽는 애 누구였어? 굴과 어류, 어패류 이런 거 생각하면 돼. 기억해야 돼? 얘 이상한 애지? 그치? 얘는 어떻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거의 일정하게 죽어가는 거잖아. 이해됐지? 여기까지. 그 대표적인 사례, 얘 누구야? 얘 기억해야지. 얘 누구야? 다람쥐라고 누구 있어? 기록이 있다고 그랬어. 그치? 근데 얘 시험 이렇게 안 나온다고 그랬지? 어떻게 나온대? 그래프가 변형된다고 그랬지. 무엇으로? 사망률로. 그럼 얘 사망률이 뭐 하는 거야? 일정한 거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해하십니까? 그럼 반대로 사망률 초장에 많은 건 누구야? 어패류가 되는 거지. 이해했어? 그럼 막판에 많아지는 건 누가 돼? 사람이 된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오케이? 그래프 이렇게 변형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됐죠? 페이지 몇 페이지? 261페이지 위쪽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 됐지? 자, 다음 아래쪽에 동그라미 5번에 별표 5개 봐봐. 개체군의 주기적 변동이라고 돼 있지. 맞아? 개체군의 주기적 변동. 페이지 몇 페이지예요? 261페이지입니다. 다음 장 넘겨볼래? 자, 다음 장 넘기시면 누구라는 친구가 나오냐면 바로 돌말이라는 애가 나와요. 다시 누가 나온다고? 돌말이 나온다고. 자,
얘는 수능이야, 수능. 무조건. 여기는 그냥 딱딱딱딱 떨어져. 알았어? 수능으로 되게 많이 나온다. 오케이? 자, 봄, 여름, 가을, 겨울 있지. 맞아? 자, 여기에서 내가 중요하다고 딱 하나만 이야기할 거야. 언제일 것 같아? 다 아니야? 아쉽다. 봄. 그렇지. 봄에다가 별표 생겼죠. 봄만 기억하면 돼. 자, 질문 간다. 우리가 아까 이 그래프를 배울 때 있잖아. 개체가 이렇게 증가한다는 건 결과론적으로 외부의 영향을 안 받는다는 거지. 이 말 이해했어? 개체가 이렇게 증가한다는 건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잖아. 즉 식량이 풍부하거나 혹은 내가 살 동네의 서식지가 안정적일 때 이렇게 쭉 늘어나겠지. 이해됐냐 여기까지? 자 봐봐. 돌말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돌말이 개체수가 많아지기 위해서는 식량이 풍부해야 돼, 풍부해야 돼. 당연히 풍부해야 되겠지. 그치? 정리합니다. 보세요. 식량이 풍부했어. 일단은 대전제인 거야. 오케이? 그리고 나서 이제 니네가 체크해야 될 게 바로 이거. 어떤 애가 이렇게 두 개가 띵 올라갈 거야. 맞아? 동그라미 쳐봐. 하나가 누구고? 빛의 색이라는 애가 있을 거야. 오케이? 동그라미 치고 또 하나가 누구야? 수온이라는 애가 있을 거야. 이해했어? 빛의 세기와 수온이 뭐해? 증가한단 말이지. 자, 봐봐. 자, 이 친구가 바로 1번 뭐가 되는 거야? 원인이 되는 거야. 정신 차려. 제발 이런 거 틀리지 마. 점수는 똑같아, 유전이랑. 알았어? 내가 생명 가르치면서 가장 짜증나고 화가 나는 포인트가 뭐냐면 앞쪽에서 물질대로 다 틀려놓고 유전 하나 맞추겠대. 와, 바보 아니야? 이해되니? 무슨 멍청한 짓이야. 생명은 간단해. 맞을 거 맞고 틀릴 거 틀리면 돼. 그럼 1등급 나와. 이해했어? 너 틀릴 거 안 틀린다는 생각 하지 마. 왜? 여튼 고등학교 3학년 수능 문제 하나 포함되면 할 거거든? 그럼 버리는 거야. 냉정하게 이야기할게. 수능 20번까지 있잖아. 그치? 올해 수능 문제 혹시 생명 풀어봤니? 나 풀었거든? 내가 여기서 그냥 공개적으로 얘기할게. 나 그거 푸는데 47분 걸렸어. 수능 몇 분이야? 30분이야. 몇 문제? 20문제. 나 문제 얼마나 풀었겠어. 그치? 근데 내가 몇 분 걸렸대? 47분 걸렸대. 풀 수 있어 없어? 시간 내에 못 푸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1, 2, 3, 4, 5 해놓고 19문제 풀어놓고 개수 세는 거지. 적은 거 하나 찍는 거지. 나머지 다 맞다가 가정하고. 이해했어? 방법은 그밖에 없어. 화학도 풀어봤거든? 화학 몇 분 걸린 줄 알아? 화학 36분 걸렸어. 나 얼마나 풀었겠니? 그치? 근데 뭐야 이 씨발 그러면서 아니 나 이 개새끼들 혼자서 막 하나씩 물리도 풀어봤어. 그것도 30분 오가. 지구가 28분 걸렸어. 지구가 28분 걸렸거든? 지구가 28분 걸렸는데 중요한 거 28분 걸리면 무슨 일이 벌어져? 마킹을 못해요. 아 맞잖아. 그럼 나는 다 빵점이지. 이해했어? 오케이? 더 충격적인 걸 알려줄까? 생명 20문제 중에서 내가 15번을 틀렸나? 또 하나 틀렸어요 또. 47분 걸렸는데. 난 자질이 없나 봐. 혼자서 막 의기소침해가지고. 알았지? 알고 있어야 돼. 다시 정리합시다. 생명 잘 고르려면 뭐하라고? 맞을 거 맞으라고 무조건. 알았어? 이해돼? 내 장담컨대 25문제 중에 킬러 문제 한두 문제 낼 거란 말이야. 합격 평균은 100점이 안 돼요 절대. 학교 1등급은 다 맞는 애가 안 나와요 절대. 수능 문제는. 이해했어? 그럼 저 새끼 틀릴 거 나 틀리고 저 자식 틀릴 거 나 맞으면 되는 거야. 이해했어? 또 하나의 신공이 있지. 잘 찍으면 돼. 찍는 방법을 알려주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 하라고? 아 수학으로 이야기하면 21번, 30번 이거 맞춘다고 깝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알았어? 그러니까 어떻게? 몇 번까지? 한 17번까지 16분 만에 풀어야 될 거 아니야. 뒤지게 빨리. 그치? 그런 뭐가 필요하다? 능력이 필요하다. 알았어? 나오는 거야. 뻔히 나오는 거 이런 거 틀리면 안 되는 거라고. 이해했니? 그러나 애들이 가장 많이 틀려. 근데 니네 뭐 할 때? 시험 대비할 때 물리하고 화학 있는데 내 장단권대 생명이 많이 틀 거라고 얘기했잖아. 왜? 졸라 복잡하니까. 생각 그래서 어렵다니까. 야가 원인이라고. 원인 있으면 당연히 누가 있겠냐? 결과가 있겠지.
그럼 얘네 두 개가 원인이라고 선생님이 이야기했으니까 나머지 그래프가 총 몇 개야? 두 개가 있지. 그럼 두 개 중에 하나가 뭐가 돼? 결과가 될 거 아니야. 이해했어? 돌말이 자라려면 대전제 뭐가 충분해야 된대? 먹이가 충분해야 된대. 그치? 그럼 얘는 누구야? 통제변인인 거야. 인간들아 생각을 잘 해봐. 알았어? 그럼 얘는 누가 되는 거야? 조작변인이 되는 거야. 알았어? 그럼 그에 따른 종속변이는 누가 되는 거야? 돌말의 개체수가 증가해야 되는 거야. 이해했어? 돼? 이 말을 이해를 해야 된다고 다시 이야기할게. 뭐라는 애가 빛의 세기하고 누가? 수온이라는 애가 존재하잖아. 이 원인에 의해서 누가 돌말의 개체수가 뭐 했다고? 증가했다고. 됐어? 근데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또다시 원인이 바뀌는 거야. 누구로? 이번엔 돌말이 원인이 되는 거야. 돌말이 많아졌지. 먹는 애가 많아지는 거야. 그럼 결과로 누가 줄어야 돼? 식량이 줄어야 될 거 아니야. 이해했어? 그래서 이 그래프를 해석하는 방법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야가 몇 번이고? 1번. 야가 몇 번이고? 2번. 2번에서 몇 번이 바뀌는 거야? 3번이 바뀐다라고만 기억하면 되는 거야. 이해했어? 정리할게. 누구가 증가했더니 시작. 빛의 세기와 수온이 증가했더니 누구의 개체수가 증가하고 돌말의 개체수가 증가한 거야. 끝! 여기까지 끝이야. 이해했어? 두 번째 상황이야. 돌말의 개체수가 뭐 했더니 증가했더니 누구의 개체수, 누구의 양이 영양염료의 양이 줄어든다. 게임 끝. 이해했어? 그러므로 해당 그래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당연히 어디? 봄이 되는 거고. 내 말 이해했니? 그럼 다시 그럼 점진적으로 영양염료의 양이 줄어드니까 이제 또다시 누가 줄어드는 거야? 이제 돌말의 개체수가 줄어드는 거지. 맞아? 돌말 줄었으니까 다시 영양염료로 뭐 하죠? 증가하지. 그치? 유기적으로 변동된다라는 거야. 이해했니? 됐니? 그래서 누구만 기억하라고? 봄만 기억하라는 거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됐나? 다시 갑니다. 영양염료의 양은 뭐하다? 일정하다. 대전제. 누가 바뀐다? 빛과 수온이 바뀐다. 그럼 뭐가 증가한다? 돌말이 증가한다. 오케이? 그럼 다시 얘가 원인이 돼서 누가 바뀌는 거야? 시작. 영양염료의 양이 줄어든다라는 거 기억하시라고. 알았어? 그럼 세 번째 상황은 또 다시 뭐가 돼? 영양염료 양이 뭐였으니까? 줄어들었으니까. 다시 돌말의 개체수는 뭐야? 증가하나. 얘 때문에 또 다시 꺾이는 거지. 그래서 가을에 짧게 꺾이는 거라고. 이해했네? 됐죠? 자, 다음. 자, 눈신토끼하고 스라소메. 눈신토끼 스라소메. 뭐야? 먹는 애가 누구야? 시라소니. 먹히는 애가 누구야? 눈신토끼겠지. 그치? 먹는 애를 우리 뭐라고 해? 포식자라고 얘기하는 거고. 포식자를 바라보는 친구들 있지. 피식 있죠. 누가라고? 피식자. 다시 하나고 포식 또 하나가 피식이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죠. 이해하십니까? 자, 다음 개체군의 상호작용입니다. 잘 들어. 다 봐봐 이제. 빨리빨리 외우게 해줄게. 1번. 개체군의 상호작용인데 첫 번째 상황. 자, 잘 들어. 옛날 뭐 이렇게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옛날 드라마를 봤죠. 선생님이 27살이니까 몇 년 안 된 거죠. 그치? 여기 사람들이 어떤 마을에 찾아와. 그치? 그러면 여기 이렇게 나무에 있는 누가 까치가 물어. 까치 이렇게 물겠지. 어떻게 물는지 나도 모르겠어. 까치 물어 이렇게. 알았어? 그럼 얘가 되게 까치가 반가워서 얘 우는 거지. 아니야, 까치는 싸가지 없는 새끼야. 오지마 씨발 이렇게 우는 거야 지금. 이해했어? 즉 까치는 지 동네에서 뭐 부리는 거야? 텃세 부리는 거야. 됐지? 절대 안 잊어버릴 거야. 까치는 뭐 부리는 거야? 텃세 부리는 거야. 너를 반기지 않아. 고향에 내려갔어. 선생님 완주까지 갔어요. 까치가 저를 반겨줘. 웃기지 마. 오지 마. 이런 거야. 이해했지? 그럼 우리 뭐라고 해? 텃세라고 얘기하는 거야. 됐지? 두 번째. 강이 있어. 강인데 여기 이제 자갈이가 있어. 자갈. 근데 어디? 강 거의 어디? 센터 지역에 요 자갈 중에 빙빙빙 돌고 있는 애가 있어. 걔를 뭐라고 해? 은어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해했어? 다시 뭐라고 한다고? 은어라는 게 있다고. 오케이? 얘는 이 자갈 주위에서 돌고 댕겨 혼자서. 이 자갈 주위로 오면 어떻게 돼? 짜증나겠지. 얘도 뭐 하는 거야? 텃세 부리는 거야. 그럼 은어보다 사이가 되게 쪼만한 생선. 얘 누구야? 기억이 생겼잖아? 피라미라고 하는 거지. 그치? 피라미는 어디? 외곽 지역으로 뻗어나가는 거야. 이해했니? 그거를 같이 배워야 돼. 이 친구하고 이 친구가 사는 영역이 다르지.
지역이 나눠져 있지. 얘를 분서라고 해요. 나중에 또 나와. 알았어? 다시 갑니다. 까치는 뭐라고? 터스에 부린다고. 은어는 어디? 장안 중에서 터스에 부린다고. 이해돼? 그러니까 피라미드는 여기로 가 못 가? 못 간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야. 됐지? 두 번째, 책 보지 마. 내 이야기 그냥 계속 들어. 외우게 될 거야. 큰뿔 양이라는 애가 있어. 포인트가 뭐야? 양이긴 한데 뿔이 있다는 거지. 됐어? 두 번째, 양이 있어. 자, 질문. 큰뿔 양과 양은 같은 애야, 다른 애야? 그것만 기억해. 이해됐지? 자, 갑니다. 자, 두 번째 순의제라는 애하고 누구? 3. 리더제라는 애가 있을 거야. 알았어? 얘는 두 개가 졸라 헷갈려. 순의제는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냐면 큰 뿔량이 있고 그 다음에 닭이 있어. 닭. 알았어? 이렇게 생각해. 치킨 업계 1등은 뭐 누구야? 교촌치킨이지. 치킨에도 순서가 있어. 교촌치킨, BBQ 이렇게 순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해했어? 즉 닭은 뭐라고? 순위제라고 생각해. 내 말 이해했어? 두 번째, 큰 뿔량은 뿔이 크면 클수록 1등인 거야. 뿔 사이즈 작아지는 거죠. 368등 되는 거지. 이해돼? 즉 얘네는 1등부터 몇 등까지? 10등까지 순서가 있다고. 걔를 뭐라고 한다고? 순위제라고 하는 거야. 이해했어? 두 번째, 자, 하늘을 보면 가끔 이렇게 날아다니는 새끼들 있지. 이게 누구야? 그치? 길이라고? 깜짝 놀랐네. 기러기지, 그치? 근데 우리 딸이 포수여서 요 기러기 얘를 빵 쏴서 죽였대. 나쁜 새끼. 일단 죽였어. 자, 죽이면 어떻게 되겠어? 으아! 떨어지겠지. 그리고 여기서 어떤 누군가 빡 튀어나와. 무조건. 이해했어? 자, 상황 보자. 이들은 1등부터 10등까지 등수가 정해져 있는데 얘는 센터 한 명만 있는 거야. 내가 1등이야. 나머지 딱가미. 이해됐지? 그걸 바로 뭐라고 해야하는데 리더제라고 얘기하는 거야. 알았어? 순위제의 대표적인 예 누구 있다고 했어 내가? 치킨 업계에도 뭐가 있다고? 순위가 있다고. 교촌치킨 1등, BBQ 2등 뭐 이런 거. 알았지?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 누가 있겠어? 닭 있지. 닭. 그리고 또 뭐 기억해야 돼? 양인데 무슨 양? 큰 뿔양이야. 두고 봐. 학교 선생님은 양과 큰 뿔양을 섞을 거야. 이해했어? 안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럴 수밖에 없어. 이해됐지? 그럼 양은 뭐야? 그 무리 중에 1등만 존재하는 거야. 리더가 존재하는 거야. 이해했어? 그 대표적인 예가 누가 있대? 또 기러기가 존재한다라는 걸 기억해야 돼. 알았어? 외우려면 졸라 짜증나. 첫 번째, 첫세 부리네 누구야? 까치하고는 황풍으로다. 그치? 두 번째, 순위제 누구 있어? 치킨하고 누구 있어? 그치? 큰 뿔 양이 존재합니다. 오케이? 리더는 누가 있는 거야? 기러기하고 또 누가 있어? 응? 기러기하고 양이 존재한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 이해했어? 그래서 그들 중에 하나 죽으면 그냥 바로 누가 튀어나오는 거야? 리더가 튀어나온다. 근데 얘네는 2등이 다시 1등 되는 거지. 무슨 말 되겠니? 뭐의 사이즈에 따라서, 뿔의 사이즈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는 거. 됐나? 강남 3구 모든 시험 문제를 확인했을 때 사회생활과 가족생활이 나오는 경우를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해됐죠?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알았어? 안 나와 이거. 이해돼? 고로 우리 몇 개를 기억하라고? 3개 기억하라. 읽어. 터스 두 번째 순위제 그 다음에 리더제. 내가 수업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냐? 다 외우라니까 지금. 집에 가서 뭘 외워. 집에 안 외울 거야. 됐나? 자, 그리고 자, 페이지 263페이지입니다. 자, 263페이지 보는데 자, 여기까지만 하고 쉽게 봐. 첫 번째 읽어봐. 밀도. 두 번째 읽어봐. 시작. 빈도. 책 보지 마. 이거 느껴봐야 돼. 세 번째 뭐? 피도라는 애가 있어. 알았어? 세 개는 뭔가 다르겠지. 그치? 밀도는 뭐야? 밀도가 뭐지? 빽빽한 정도를 얘기해. 빽빽한 정도라는 거의 기준이 뭘까? 특정 공간이나 면적이 되겠지. 그치? 그래서 누구는 밀도는 정신 차려 면적분의 수가 되는 거야. 이해했어? 되게 헷갈려.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돼. 밀도는 특정 영역 내의 개수를 이야기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게 광학에서는 부피하고 면적이 되겠지. 이해됐지?
자, 빈도는 얼마나 많이를 이야기하는 거야. 그치? 수를 이야기하는 거야. 10번 중에 3번. 이해갔어? 5번 중에 뭐 4번. 이해가지? 즉, 누구는 빈도는 수분의 누구를 이야기해? 수를 이야기하는 거야. 여기까지 하지. 그치? 마지막 세 번째 피도는 껍데기 피자 쓰는 거야. 껍데기 피자. 그럼 얘는 누구분의 누가 되겠어? 시작. 면적분의 누가? 면적이 되는 거야. 됐나? 자, 다시 갈게. 자, 1번. 몇 가지가 있다고? 3가지가 있다. 1번 누구? 밀도. 두 번째 빈도. 그 다음에 피도라는 거죠. 이해했지? 자, 갑니다. 밀도는 뭐라고 했어? 특정 영역 안에 있는 개수를 이야기하는 거야. 내 말 이해됐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공간 총 몇 개가 있는데 9개가 있는데 이 9개의 공간에 얘가 몇 개가 있는 거야? 2개가 문제라는 거야. 그럼 몇 분의 몇이 되는 거야? 9분의 2가 되는 거지. 이해됐니? 그런데 빈도의 경우에는 전체 몇 개 중에 2개 중에 몇 개를 이야기해? 1개를 이야기하는 거야. 이해했어? 맞아? 자, 마지막 피도는 전체 면적이 몇 개인데? 9개인데 걔네가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몇 개였어? 대답해봐. 2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이해됐니? 자, 이들에게 죄다 곱하기 몇을 할 거야? 100을 할 거야. 알았지? 그럼 퍼센트 비율이 나오겠지. 그걸 상대 밀도, 상대 빈도, 상대 피도라고 해야 돼. 아직 안 끝났어. 걔네를 다 더할 거야. 걔네를 다 뭐 한다고? 더할 거라고. 이해돼? 그렇게 더한 숫자를 바로 뭐라고 해? 중요치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해했어? 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공간이 총 몇 개가 있는데 대답해봐. 이렇게 9개가 있는데 거기에 병훈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정은이 2개 있고 그 다음에 주원이 이렇게 3개 있다고 치자. 정말 이해되냐 여기까지? 그럼 얘 전체 수분의 그 수만 이야기하면 뭐가 되겠어? 빈도가 되겠지. 전체 면적분의 걔네가 차지하고 있는 면적만 이야기하면 뭐가 되겠어? 피도가 되는 거지. 그 면적 내 개수를 이야기하면 뭐가 되겠어? 빈도가 되는 거라고. 이해? 걔네를 다 곱했지. 그러면 누구? 이 친구, 저 친구, 그 친구만의 누구? 상대 밀도, 상대 빈도, 상대 뭐가 나와? 피도가 나온다고. 걔네를 다 더해. 다 더했더니 예를 들어서 별은 예를 들어서 1.4가 나왔다고 치자. 예를 들어서. 알았어? 이해 나올 수가 없는데. 여튼 동그라미는 몇? 1.2가 나왔다고 치자. 마지막 세모는 몇 개가 나왔냐면 예를 들어서 뭐 2.4가 나왔다고 치자. 알았어? 몇 개를 더했더니 이 세 개를 다 더했더니 그럼 가장 많은 게 누구야? 세모지. 이 세모를 뭐라고 해? 우점종이라고 해. 따라해. 뭐라고 한다고? 우점종. 다시 이야기할게. 학원에 뛰고 왔는데 대수 10명 있었대. 오케이? 10명 있는데 나머지 9명은 다 못생겼고 1명은 잘생긴 거야. 예를 들어서. 알았어? 그럼 나머지 못생긴 9명이 뭐가 되는 거야? 우점종이 되는 거야. 이해했어? 잘생긴 나는 뭐야? 나가니. 잘생긴 사람은 뭐가 되는 거야? 희소종이 되는 거야. 알았어? 이해됐니? 그러니까 이 동네에서는 용어 몇 개만 기억하면 되니까 2개만 기억하면 돼. 1번 중요치가 높은 게 뭐라고? 중요치가 높은 게 뭐가 된다고? 우점종이 된다라는 문장을 기억해야 되는 거야. 이해했어? 나머지 개수에서 판단하는 건 그 별개의 문제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두 번째 케이스. 자, 이 내용에서 또 하나 알아야 되는 게 바로 이런 거야. 자, 읽어봐. 시작. 누구 있어? 이게 뭐야? 그치? 나무에 나무에 자 이렇게 나무 껍데기 보면 이렇게 허옇게 뭔가 이렇게 묻어있는 느낌이 있을 거야. 오케이? 얘네를 바로 뭐라고 해? 지의유류라고 얘기합니다. 이해했어? 근데 이 친구는 이산화 황이 많으면 살 수가 없어. 그럼 다시 물어볼게. 이산화 황이 많아지는 조건은 뭐겠니? 당연히 공정이 많아야겠지. 그 18세기 뭐 있을 때, 산업혁명 있을 때는 지유류가 다 멸절하기 시작했지. 이해되니? 됐어? 걔네를 바로 뭐라고 이야기하나? 걔네를 바로 환경에 뭐 한데? 영향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겠지. 여러분 이해되냐?
여기까지 됐어? 그 친구를 바로 지표종이라고 하는 거야. 이해했어? 다시 세음하고 401호에 왔더니 지유류가 널리고 끌렸네. 공기가 어떻다는 거야? 그치? 좋다는 거지. 내 말 이해됐지? 자, 중학교 때 노래 배웠어. 에델바이스라는 노래 배웠지. 그치? 에델바이스 그치? 내가 그걸로 상 받고 외던 노래인데 간단한 얘기고. 자, 에델바이스가 있는데 그 에델바이스는 어느 동네에 살아? 졸라 산 높은 데 살아. 식물인데 산 높은 데 산다는 건 온도가 뭐야 돼? 차가워야 되는 거야. 정리. 세움 400km 왔는데 에델바이스가 만개했어. 이 동네가 뭐가 되는 거야? 차갑다는 거지. 오케이?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해야 한다고? 이거 지유와 함께 지표종이라고 해야 된다. 두 가지를 기억하니까 하나가 뭐였어? 우점종을 기억하고. 우점종. 우점종이 뭐야? 밀도, 빈도, 피도를 구해서 걔네 곱하기 이렇다면 100하면 상대 밀도, 상대 빈도, 상대 뭐가 나오는데? 피도가 나오는데 걔네들 다 더하면 세 글자가 돼. 누가 돼? 주요치가 되고 그 주요치가 가장 큰 애가 누가 된다고? 우점종이 된다라는 거 기억해야 되는 거야. 알았어? 페이지 263페이지 보세요. 맨 아래 보시죠. 주요치를 누구가? 시작. 상대 밀도, 빈도, 피도를 다 더했을 때 더했을 때를 뭐라고 해야 한다? 주요치라고 해야 된다. 이해됐죠? 다음 넘어가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상대 밀도, 빈도, 피도를 다 구했는데 합산했더니만 A, B, C 표 보이죠? 표 보여? 자, 그 중에서 누가 가장 많은 거야? 숫자가 C가 가장 많지? 맞아? C가 몇으로 나와 있어? 138로 나와 있고, 그치? 그 다음에 B는 113.5 나와 있고 A는 48.5로 나와 있잖아, 그치? 그러면 C를 이제 또 우리 뭐라고 이야기하자? 우점종이라고 이야기하자라는 거야. 이해했니? 반면에 A는 뭐가 적은 거야? A는 뭐가 적은? 중요치가 적은 거지. 그래서 얘를 뭐라고 이야기해? 희소종이라고 이야기한다. 알았어? 그 안에 if 누가 존재한다면 지의류나 뭐가 있다면 에델바이스가 있다면 걔는 뭐가 된다? 지표종이 된다라는 거 기억하셔야죠. 알았어? 맥락상 누구만 알면 된다고? 주요치가 높은 애가 뭐가 된다? 우점종이 된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된다. 이해됐죠? 자, 페이지 265페이지 보세요. 난감하다. 몇 가지만 하고 줄게. 자, 페이지 265페이지는 뭐냐면 이거야. 자, 군집의 생태 분포인데 미안한데 이 그림은 무조건 외워야 되는 거야. 알았어? 이 두 그림은 무조건 외워야 되는데 정신 차려. 뭘 외울 거냐면 자, 왼쪽 그림 있지. 그치? 누구에다 동그라미 쳐? 툰드라에다 동그라미 쳐. 툰드라. 자, 질문. 딸, 툰드라가 뭐야? 툰드라 가보자. 툰드라 뭔가? 니네 말이 차이가 많구나. 그렇지? 툰드라는 추운 사막을 이야기하는 거야. 알았어? 좀 가봐야지. 자, 다시. 툰드라는 뭐라고? 차가운 사막이야. 사하라는 그 반대이지. 뜨거운 사막이야. 알았어? 툰드라가 추운 사막이라는 거 하나만 딱 기억해 일단. 이해했니? 그럼 이 그림이 다 해석돼. 무슨 소리야?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뭐 해진다는 거야? 추워진다는 거지. 그치? 즉 Y축의 기준이 뭐가 된대? 기온이 된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야. 이해했어? 됐나? 자, 다시 갑니다. 수평 분포에서는 Y축의 기준이 누가 된다고? 기온이 된다라는 거 기억하라고. 알았어? 그리고 저 아래쪽에 사바나 있을 거야. 사바나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있잖아. 열대 초원이라고 돼 있지. 그치? 걔를 뭐라고 한다고? 사바나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정리합니다. 자, 뭐의 경우에는 군집의 생태 분포에서는 이거 이렇게 해봐. 군집의 생태 분포는 뭐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다른 거 보지 말고 여기 누구 있는 거? 툰드라. 여기 누구 있는 거? 사바나 있는 거만 보라고. 알았어? 그래서 이렇게의 기준이 누구라는 거? 기온이라는 것만 기억하면 되는 거야. 이해했어? 그럼 위로 올라갈수록 상대적으로 뭐 해지겠어? 추워지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아래로 들어가면 사바나는 뭐야? 더운 동네를 이야기하는 거잖아. 그치? 그리고 자, 쭉 봐봐. 오른쪽 봤더니 뭐가 있어? 열대 사막이 있지. 그게 누구야? 사하라일 거 아니야. 이해돼? 그럼 이 동네는 비가 많이 오는 거야? 조금 오는 거야? 조금 오는 거지. 근데 얘는 비가 많이 오는 거야? 많이 오는 거야? 많이 오는 거지. 즉 정리합니다.
y축의 기준은 누가 되고? 기온. x축의 기준은 누가 되고? 강수량이 되는 거지. 그렇지. 이해했어? 고로 요렇게 합쳐놓으면 얘네가 다 누구야? 사막일 거야. 얘는 차가운 사막, 얘는 무슨 사막? 뜨거운 사막. 이해했어? 차가운 사막은 뭐라고 해야 돼? 툰드라. 뜨거운 사막은 뭐라고 했어? 사하라.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그 옆 동네가 바로 누구야? 사바나. 열대초. 이해했니? 시험 나올걸? 됐지? 자, 두 번째. 자, 이 용어만 기억해. 끝나. 잘 봐봐. 한라산 가봤어? 아니, 뭘 가봤냐고 그렇게 물어봐. 그치? 알아야 되니까. 한라산 정상까지 가보자. 한라산을 딱 가잖아? 어떤 느낌이냐면 맨 처음에 나무가 많이 있어. 그러다가 어느 정도 올라가잖아? 그럼 갑자기 요 동네부터 갑자기 나무가 어떻게 돼? 사이즈가 쪼만해진다. 이해했어? 다른 거 기억하지 말고 사이즈가 작은 나무만 기억하는 거야. 사이즈가 작은 나무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데? 관목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서울에 살아요. 나무의 종류를 어떻게 알아? 강원도도 아니고. 그치? 그러니까 포인트 잡고 그냥 그것만 외우는 거라고. 알았어? 나무의 사이즈가 작은 걸 뭐라고 얘기한다고? 관목이라고 얘기한다. 이해했지? 여기까지? 두 번째. 아까 이 동네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야. 광합성 양이 많은 걸 뭐라고 했어? 양지식물이라고 했지. 이거 양수림이라고 하는 거야. 양지식물이 많은 숲을 바로 뭐라고? 양수림이라고 한다. 이해했어? 그러면 음지식물이 많은 걸 뭐라고 하겠어? 음수림이라고 하겠지. 두 개를 섞으면 뭐가 되겠어? 호남림이 되는 거야. 이 말 이해해? 이해? 다시 갑니다. 이 동네가 공부를 안 하려고 하는 애들이 졸라 보이대. 근데 내가 니네를 개척하는 거야. 그래서 니네가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지.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근데 공부를 하는 게 한 방에 예를 들어 10명이 20명이 한 방에 확 하니? 아니잖아. 분위기 타기 시작하겠지. 첫 번째 치고 올라온 애들 있지. 그게 바로 누구? 햇빛의 영향을 받고 치고 올라오는 친구들이 있다고. 이해가냐? 난 누구야? 햇빛. 얘는 친구들. 그럼 뭐가 돼? 양수림이 되는 거야. 양수림이 먼저 이렇게 올라와. 그리고 그 사이에서 이제 뭐 조건이 형성이 되겠지. 아래쪽에 습도 유지되고 기온이 좀 낮아질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뭐가 나타나겠어? 음수가 나타나는 거야. 근데 번식력은 누가 더 강해? 음수림이 훨씬 더 강해. 이해됐니? 그래서 양수림이 살다가 음수가 이렇게 올라오면 호남림이 되겠지. 그 다음에 시간이 흐르면 다 뭐가 뒤엎어버려? 음수림이 다 세상을 뒤엎어버리는 거야. 다시 우리 딸이 선생님한테 씨빠 새끼야 이렇게 욕했다고 치자. 그걸 뭐라고 해? 하극상이라고 하지. 맞잖아. 손 알싸는 손 일싸는 개긴거 하극상이라고 하잖아. 그치? 하자 빼 시작 극상이라고 하는 거야. 기억해야 돼 이 단어를. 이해가? 즉 요 컨디션이 공부를 안 하려고 하는 컨디션인데 공부를 잘하게 하는 컨디션이 된 거지. 그게 뭐가 됐다고 이야기해? 극상됐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 과정을 뭐라고 해? 천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 단어 왜 어렵다고 이야기하는지 알겠지? 다 새로운 용어잖아. 알았어? 그러니까 느낌을 기억해야 되는 거야. 다시 원래는 양지식물이 있다가 뭐가 음지식물이 쭉 자라는 거지. 그러니까 양수림이 있다가 음수림이 자라니까 뭐가 되겠어? 섞이겠지. 뭐가 되겠어? 호남림이 되겠지. 그러다가 세상을 다 누가 뒤엎어버려. 음수림이 다 뒤엎어버리는 거야. 그 상태를 뭐라고 얘기해? 극상이라고 하는 거야. 알았어? 그럼 애초에 땅이 있었겠지. 다시 시작하자. 다 끝났어. 잘 봐. 자, 맨 땅이 있어. 맨 땅을 뭐해? 이렇게 맨 땅을 뭐해? 밭을 갈아야 될 거 아니야. 누가 갈아? 초에 네가 갈래? 아니지. 누가 갈아야 돼? 두더지가 갈아야지. 혹은 누구? 지, 의, 그렇지. 지렁이. 그래 맞지? 그치? 이런 애들 땅을 가는 거야. 그러면 땅 내부에 공기가 막 통하겠지. 근데 땅이 이제 촉박한 땅이 되기 시작하는 거야. 이해했어? 그러면 이제 컨디션이 어느 정도 되니까 이렇게 쪼만이들이 나오겠지. 이게 누구야? 새싹들이 나오는 거다. 걔를 초원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초원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이제 사이즈가 어느 정도 조금 큰 애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그게 아까 한라산에서 만났던 그 다음이야. 두 글자. 관목이라고 얘기했어. 관목. 알았어? 생명에서 어중간하다의 용어를 아자를 붙여. 아자. 아만 붙이면 되는 거야. 이해했어?
그럼 간목이 어중간해. 그럼 뭐가 돼? 관목이 되는 거야. 관목. 그렇지? 그리고 나서 이제 땅이 어느 정도 만들어지니까 일단 햇빛 받고 빡세게 날아가야 되는 애들이 있을 거야. 누가 있어야 돼? 양수가 생긴다 그랬지. 그럼 거기 이제 빛이 샹샹샹 가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상큼하게 살아나는 누구? 음수가 자라는 거지. 음수가 막 자라가지고 세상을 다 뒤엎는 거지. 이걸 뭐라고 했어요? 극상이라고 얘기했잖아. 얘가 이 전체의 과정을 뭐라고 얘기해? 그리고 천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알았어? 됐니? 이 전체의 과정을 바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읽어봐. 시작. 1차 천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잘 들어봐. 첫 번째, 기본 땅이 있었지 일단. 맞지? 땅이 있다가 관목까지 만들어기 혹은 초원까지 만들어지기 직전까지는, 즉 초원이 만들어지기 직전까지는 뭐가 가장 중요한 컨디션인가? 당연히 토양의 컨디션과 수분의 양이 가장 중요한 컨디션이겠지. 내 말 이해했니? 그러니까 초원까지 만들어지기 전에는 이 땅이 천이 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누구라는 거야? 수분량이나 토양이 된다. 이해했어? 그런데 초원이 만들어졌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위로 치고 올라갈 거 아니야. 누가? 양수 있고 음수 있겠지. 그럼 누구의 양을 많이 받아야 돼? 빛의 양을 많이 받아야겠지. 그래서 천이의 초원 다음에 기준은 누가 되는 거야? 빛의 세기가 되는 거야. 시험에 이게 나올 거야. 장담 건데. 알았어? 초원 기준으로 땅이 개척돼서 초원까지의 기준이 누구라고? 강수량이나 토양의 특성이 되는 거고, 초원 이후에는 누가 된다고? 햇빛의 양이 되는 거야. 이해했어? 이렇게 진행되는 천이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데? 1차 천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이 천이도 건성과 습성으로 나눌 거야. 나누지 말고 일단 1차 천이지. 근데 갑자기 저 옆에서 병훈이가 담배 피다가, 예를 들어서 담배 피다가 다 불태워버렸어. 쌍놈 새끼 다 불태워버렸네. 됐지? 그럼 자 질문 간다. 이렇게 불태워버린 이 땅에 다시 지의류와 두더지와 아까 니네가 사랑했던 지렁이가 가서 여기를 개척하고 있냐? 아니지. 이미 뭐 돼 있는 상태야. 개척되어 있는 상태지. 죽어서 재됐으니까 뭐 부식도 많겠지. 컨디션 좋지. 그럼 바로 뭐 해? 식물이 자랄 수 있지. 고로 누구? 인간의 잘못에 의해서 환경이 파괴가 돼서 다시 뭐가 되는 과정? 읽어봐. 시작. 2차 천이가 되는 과정은 1차보다 빨라야 돼. 빨라야 된다는 거. 알았어? 자, 이 시나리오를 듣고 수직 분포를 봐봐. 봤지? 위로 쭉 올라가봐. 나뭇잎은 뭐 해줘야 돼? 점점점 작아져야겠지. 넓은 애가 누구야? 화렵수. 그치? 얇은 애가 누구야? 침엽수가 되는 거고, 섞인 건 누가 되겠어? 그치? 혼합육이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됐어요? 자, 다음. 끝낸다니까 확인하고 끝낼 거야. 267페이지 봐. 267페이지. 다른 건 아직 안 했습니다. 267페이지 봤죠? 맞아요? 267페이지. 자, 1차 천이라고 돼 있죠. 이해했어요? 다른 거 보지 말고 그림 보세요. 첫 번째 무슨 대지가 있어? 용암대지지. 두 번째 지의류. 세 번째 별표죠. 초원 앞에가 누구라고 그랬어? 강수량과 토양의 특성이라고 얘기했지. 그치? 그게 바로 천이의 기준이 되는 거고, 초원 다음은 누가 기준이 된다 그랬어? 그치? 빛의 세기가 기준이 된다라는 것만 기억하라. 내 말 이해됐니? 그리고 얘네 뭐 담배 피다가 불태워버리면 뭐가 된다 그랬어? 다 타버리니까 다시 천이가 일어나야겠지. 그걸 우리 뭐라고 했는데 2차 천이. 그치? 2차 천이는 뭐가 잘 일어난다? 1차 천이보다 속도 자체가 뭐다? 빠르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쉬었다 합시다.